돔은요, 요 안에 화면, 브라우저가 있으면 요 안에 화면을 우리는 그냥 도큐먼트 라고 하는 거고요. 브라우저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큐먼트는 브라우저 안에 속할까요? 안 할까요? 브라우저 안에 속하겠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아이들은 따로 이제 컨트롤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브라우저와 도큐먼트를 합한 아이를 뭐라고 할까요? 윈도우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브라우저는 안에 있는 도큐먼트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인터넷 용어나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봄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을 의미합니다. 자, 봄과는 다른 영역. 사실 봄도 돔도 처음 보실 수 있는 환경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화면에 구현되는, 즉 쉽게 말하면 HTML과 CSS로 디자인하는 화면부를 소위 돔이라고 불리운다. 화면부를 이렇게 할게요. 도큐먼트라고 불리우며 이를 JS로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돔으로 불린다. 이게 낫겠네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HTML, CSS로 열심히 작업해보던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도큐먼트다. 도큐먼트 디자인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게끔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돔이다. 네, 별거 없죠. 자, 도큐먼트를 객체 형식으로 처리하고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돔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XML이나 HTML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를 정의하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돔은 이미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JS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 정식적인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해야 되는 몇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것 말고 일단 샘플링을 한번 가져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태그를 불러와서 자, 여기는 C라고 하면 되겠죠. C01 왜냐면 이쪽이 A가 있었을 테니까 자, 돔 샘플 01.html 돔 구축 샘플링 자, 하나 문서를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파일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일단 샘플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거랑 전혀 다르게 무얼 건드리지 않아도 만들어지게끔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하나 검색하겠습니다. 뭐라고? 부트 스트랩. 한국 버전은 아마 3.0 버전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한국으로 안 가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거로 가도 되지만 저는 외국 거로 가겠습니다. 자, getbootstrap.com이고요. 이곳에 오시면 사용하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아주 잘 나올 건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맛보기로 볼 거기 때문에. 자, get start 버튼 누르세요. 오른쪽 아래 있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get start 버튼 누르시면 CSS 어떻게 하라고 써있죠? 요 기능 쓱 선택해서 복사하세요. 카피 버튼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스크립트 문서는 우리는 아래쪽에 하겠다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냥 집어 넣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인테그리티와 이거 뭐예요? 크로스 오리진 써있죠? 이 아이가 뭔가 궁금하시다면 단순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자, 링크 태그 아니면 HTML 링크 하고 쓱 해서 옵션. 자, 하면 여기 인티그리티라고 옵션이 써있네요. 한 번쯤은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 인티그리티라는 옵션이 있다. 이것은 링크 태그나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관리자가 수정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 있다. 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았습니다. 이때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지울게요. 자, 크로스 오리진 이게 뭘까 또 확인해 보자고요. 자, 크로스 오리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가 쓱 체크합니다. 그러면 외부 리소스를 연결하는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뭐니? 위에도 써 있어요. 똑같이. 자, 현재 문서와 내부 리소스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별로 당장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우겠습니다. 뭐 요거 어너니머스라고 써있는 단어를 아마 분석하시면 저 단어 무슨 뜻이에요? 영어 사전 익명이래. 딱히 중요하지 않네요. 지우세요. 굳이. 자, 이거 CSS네. 그러고 보니까 스크립트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위쪽에 자, 붙였어요. 자, 이것도 그냥 지금 보면 뭐예요? HTTP 어쩌고 써있으면 무슨 방식이다? 대놓고 써있는 CDN 방식이다. 네, CDN이 뭐예요? 그냥 인터넷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밑에 보시면 JS 써있죠? 자, JS가 있고요. JS 기능을 여기 번들해서 뭔가 써있습니다. 쿡 찍어서 복사하십시오. 자, 요거. 자, 복사하셨다면 이건 어디로 갑니까? 제일 하단의 스크립트 쪽에다가 붙여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저는 인티그리티와 크로스 오리진은 지우겠습니다. 네. 딱히 중요해 보이지 않은 내용들이니까요. 아이고, 닫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뭔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5버전은 써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전 버전과 동일하다면 한 가지를 더 불러와야 될 겁니다. 바로 jQuery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불러온 데이터들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똑같은 요 자리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 클릭했더니 바로 요 독스라고 써있죠. 도큐먼트라는 학습하는 페이지로 와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자, 여기다가 검색 그냥 바로 할게요. 내비 바. 자, 이름 그대로 내비게이션 바를 찾아냈습니다. 부트스트랩이 뭐하는 아이냐면요, HTML, CSS 코딩하기 싫어요. 그럼 이거 갖다 쓰시면 알아서 만들어줘요. 보세요. 내비바 밑에 뭐가 있죠? 카피하세요. 쓱 갑니다. 붙여넣으세요. 쓱 결과 보세요.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들어가면 띵 위에 뭐 있어요? 조정할게요.
어떻게 돼요? 늘려볼게요. 줄일게요. 다시 늘릴게요. 뭐가 되고 있어요? 반응이요. 알아서 반응은 되고 있죠? 심지어 요거 눌러볼게요. 툭 툭. 야, 세상에 이거 뭐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가 다 되네. 그죠? 이렇게 만든 아이가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은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요 태그명에 클래스 이름 보이시죠?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레이아웃 구축하는 거예요. 여기는 네비바, 익스펜드, LG, 네비바, 라이트, BG, 라이트 이런 아이들이 해당하는 이 구성에, 이 결과물 구성이 이 배경 색깔이라든가 버튼 모양이라든가 레이아웃의 어떤 상태는 요 메뉴바 버튼으로 만들고, 어떤 상태일 때는 이렇게 내용 구성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 설정해주는 기능들이에요. 여기 로고라고 하는 자리, 요 네비바라고 써있는 이 로고 자리는 사실은 어때요? 따로 H1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div 안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나요? 네. 구성도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해요. 잘 보시면 뭐 아리아도 써있으니까 접근은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헤더도 없는데 막 들어가 있고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권하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뭐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구성해서 레이아웃 짜고 싶어요. 그러시면 돼요. 단 이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이 해석하고 쓸 줄 알아야 써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공부할 시간이면 그냥 레이아웃 짜시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속편하실 수도 있다. 네. 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단순하게 자료를 내가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HTML과 CSS를 자연스럽게 내가 짠 것보다 훨씬 더, 코드는 모르겠고 결과물만큼은 그냥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아이. 딱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접근성 기능도 잘 먹습니다. 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이름 네이밍 보면 이 사람 부트스트랩 썼구나 안 썼구나, 코드 딱 뜯어서 열어보면 부트스트랩 들어있구나 안 들어있구나, 그냥 알겠죠? 부트스트랩 쓰면은 대부분의 개발자가 딱 한마디예요. 너 시멘틱 구조 모르지? 너 HTML, CSS 코딩 할 줄 알아? 부터 물어볼 거예요. 시멘틱 구조 HTML5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일이 아마 10에 9은 할 겁니다. 왜냐? 부트스트랩 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 8알은 몰라요. 8알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라 말하기 좀 그렇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 HTML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우리 이제 웹 짜야 되죠? 다 외우기 힘드니까 자, 부트스트랩의 기능만 가져와서 쓸게요. 쓱 복사해서 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저는 그거 싫어서 그냥 일일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HTML, CSS도 부트스트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연의 기능과 역할과 의미를 해석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다 설명 안 했는데, 뭐 아리아 같은 거 아직 다 설명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셔야 돼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 자체를 아예 공부를 안 했다, 근데 그냥 알아서 되니까 이해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자, 그게 웹을 망치는 지름길인 거죠. 자, 넘어올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자, 여기 있는 기능들 중에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요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고 사라지고의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서 처리를 했을까요?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아이는 버튼입니다. 버튼이라는 아이를 무슨 역할을 주었을까?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파일 불러와서 내용대로 좀 써볼게요. C01 자, 돔 샘플 01.js 자, 바로 써도 되지만 그냥 별도의 JS로 가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 아니에요. 그냥 쓸 거예요. 자, 일단 저기에 들어가는 기능 구조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버튼을 클릭한다. 자, 그럼 뭐가 되게 해라? 누가 나타나게 해라 라고 해놨어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메뉴가 나타나라. 하나 더. 자,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뭘 하게 만듭니까? 그쵸? 누르면 나타나라, 사라져라. 그쵸? 메뉴를 사라지게 해라.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주 목적의 내용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1, 2. 그죠? 자, JS를 실제로 사용하실 때에는 내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를 최초에다가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어떤 걸 변수를 쓰고 어떤 걸 함수화시키고 어떤 걸 기능을 동작할지 정리가 돼요. 그거 못하면 저기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안 돼요. 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일단 첫 번째 내용 쓰고 두 번째 내용은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게 할 테니까 자,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1번)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메뉴가 나타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한 시나리오 1-1 버튼을 클릭한다는데 자, 버튼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죠? 마우스 클릭하기 전에 버튼이라는 거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버튼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찾아와요? 변수명으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는 그 아이를 선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최소한은 알고 있어요. 버튼이 누군지 일단 알아야 될 테니까 직접 이렇게 찍어도 되고 브라우저에서 찍어보면 자,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얘예요? 얘예요? 버튼이죠? 자, 그럼 이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클래스 네임 네비바 토글러 맞죠? 자, 어디 갔어? 자, 그럼 우리는 이걸 JS로 선택하는 명칭 알고 있는 대로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네비바 토글 자, 됐나요? 변수를 잡아줘요. 자, 그럼 뭘로 잡을까요? 토글 btn 이라고만 쓰시면 다른데 어딘가에 있는 토글 버튼하고 똑같이 겹치겠죠. 어떻게?
차라리 메뉴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내비게이션에 있는 거, GMB에 있는 거, 헤더에 있는 거. NAV 토글 이러면 돼요? 너무 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에 뭐 있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실제로 결과물 확인했을 때 요거 아까 아이디 요거였으니까 요 아이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 내용에서 잘못된 점이 약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찾아내십시오. 자, get element by id라고 쓰셨다면 앞에 하나가 필요해요. 도큐먼트 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d라고 이미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샵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2개죠. 세 번째, 왜 얘는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고 얘는 왜 쿼리 셀렉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되긴 하지만 이건 뭔가 문법이 구형 방법과 신형 방법을 섞어 쓰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피차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통일하셔야죠. 가급적이면. 그럼 위의 방법으로 가시겠어요? 아래 방법으로 가시겠어요? 위의 방식.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쿼리 셀렉터로 가고 또 다시 어떻게 바꿔요? 샵을 붙이시면 돼요. 네. 만약에 아래에 있던 방법으로 클래스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get element by class 도큐먼트 똑같이 들어갑니다. get by 클래스 땡. 영표 하나 안 썼어요. 아, 태그로 네임이 붙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그 이제 다른 쪽에서 공부하실 때 여기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왜냐면은 자, 클래스라는 이 용어가 존재해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클래스라는 용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클래스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생성잠수예요. 생성잠수를 다른 쪽의 언어에서는 클래스라고 얘기해요. 컨스트럭터, 팩토리 함수 이런 것들을 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HTML에서 클래스라 거기 쪽에서 얘기하는 클래스라 얘기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놈이 HTML의 클래스를 말하는 건지 JS에서 클래스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왜? ES6는 클래스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성자를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겠죠. 그래서 HTML에 들어가는 이름을 클래스라고 안 하고 클래스 네임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원래는 그게 더 나중에 나온 용어의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쓴다라고 썼을 때 아, 저게 하나의 세트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요거 잠깐 냅두고 밑에다가 요 설정된 아이를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선택해줘야겠죠. 변수 뭐라고 하면 될까요? 위쪽에는 이미 선택을 해놨지만 그냥 밑에는 요 이름 똑같이 원한다면 똑같이 쓰셔도 돼요. 는 해서 쓱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근데 네비바 서포티드 컨텐트 사실 되게 기네요. 네비바 서포티드 컨텐트 사실 굉장히 길긴 하지만 너무 긴 거는 조금 줄여주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럼 이렇게 됐느냐? 위에 있는 내용상의 메뉴를 선택까지는 했어요. 나타나라는 일단 빼더라도 한 가지 수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상단으로 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다 모으세요.
다 모으세요. 그리고 이벤트 기능들은 작업실 밑으로 다 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내용 정리가 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내용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쓰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수를 모을 수 있으면 죄다 모으세요. 한쪽으로. 관리용으로. 자, 그럼 일단 나머지 하나. 뭐 해라? 나타나라. 자, 나타나게 할 건데, 나타나기는 내가 아는 용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건데요? 액션 클래스를 넣고. 자, 그럼 HTML에 클래스 이름을 액션 이름을 넣는다? 그렇다면 액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활동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뭔가 방법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클래스를 넣는다는 얘기는 삽입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가한다는 개념 보시면 되겠죠. 삽입한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유추해 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를? 얘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클래스를, 이름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클래스 이름을 추가하는 기법이 뭔가 있겠죠. 그럼 이걸 추가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이름을 추가한다고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div? 없다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생성되는 건 뭐예요? CSS상으로 디스플레이 논과 블럭이잖아요. 네. 논이었다가 블럭으로 바꿔라 이거잖아요. 그 이름을 추가한다고 해서 당연히 기능이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름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그 CSS에서 그 이름이 들어가면 블럭 시켜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면 해라 라고 옵션이 들어가 있겠죠. 왜? li에 디스플레이 논 돼 있으면, li에 점 액션이 돼 있으면 디스플레이 블럭이 돼 있을 거다 라고 정의가 돼 있으면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만, 이거 쓰지도 않았는데 이름 추가하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설정해 놓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는 간단하게 써 놓으셔야 나중에 이거 넣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왜 안 변하지? 아, 내가 이 기능을 넣었나 안 넣었나? 확인해야죠. 이게 시나리오예요. 자, 이때 단순하게만 보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 추가 옵션이 뭐예요?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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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아, 이것도 해줘야 되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뭔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고 사라져. 그죠? 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들 중에 1-4번 기능은 클릭한다, 메뉴를 나타나라, 클릭한다, 누가 수행해라, 함수를 수행해라. 그럼 어디서 처리한다? 함수 내부에서 뭔가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